안녕하세요. 가비아입니다. 유니버셜 타로 카드의 전후를 보여주는 비포 카드와 애프터 카드, 그리고 그림자 카드인 뉴비전 카드, 이렇게 4개의 타로 카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를 추구하는 일은 고된 노동과 매일의 정신 수양, 즉 자기 수련의 과정입니다. 좋든 싫든 자신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존 소포릭의 부의 언어 책은 부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의 이야기입니다. 땅을 일구는 노력을 매일 하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자연 뒤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불가해한 힘들이 식물을 자라게 한다고 일깨워 줍니다. 부의 언어 책의 인사이트와 제 생각을 더했습니다. 풍성한 포도밭을 일군 펜타클 9번 스토리텔링 시작하겠습니다. 우아한 여성이 정원에 홀로 서서 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정원을 따르도록 야생동물을 길들였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매는 훈련을 익히기가 매우 힘든 강하고 야생의 맹금류이자 사냥동물입니다. 매를 훈련시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강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매는 자기 수련, 즉 높은 수준의 자기 훈련을 의미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매일같이 꾸준히 일한다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부자를 꿈꾸면서도 노동의 존엄성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삶은 여가 시간을 희생시키고 평범한 삶은 간절한 우리의 꿈을 희생시킵니다. 편안한 삶은 우리를 어디로도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보낸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부를 얻고자 한다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그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데는 지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은 목표 혹은 겨냥점입니다. 특히 개인의 욕심을 초월한 목표를 말합니다. 부를 일구는 데는 지속적인 불편이 따릅니다. 또한 일신의 안락보다 더 큰 명분이 언제나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야만 보상이 확실치 않은 일을 하는데 매일같이 시간을 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원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가 시간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될 뿐입니다. 꾸준히 인내하면서 부의 정원을 이룬 후에 오는 만족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포도 넝쿨에서 자라는 포도는 풍요와 행복을 상징합니다. 왼손이에 훈련된 매는 그녀가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현재의 성취를 하였음을 말해줍니다. 보도, 약간의 우울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것은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적인 평화나 만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아주 작은 달팽이는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부의 정원을 가꾸려면 물질적인 것만 추구해서는 오래도록 유지해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분명하지만 때로 조용하게 속삭이는 내면의 안내자, 내면의 목소리는 마음을 차분히 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무언가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맞닥뜨리게 된 역경은 또 다른 삶을 선사하게 됩니다. 역경과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역경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회복 탄력성을 통해 내면의 힘도 강해질 것입니다. 좋은 정원에는 늘 우리를 일하게 하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행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삶에 있습니다. 삶은 도전 덕분에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차려입은 여인이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잘 훈련된 매 역시 메시지를 전달하고 먹이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자기 수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멀리서도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재주란 기술이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기술을 획득하는 타고난 능력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그 기술에 숙달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몇 가지 일에 타고난 재능은 있습니다. 유독 자신에게는 쉬운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재주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끌리면서 깊이 몰두했던 일이 보통은 재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삶은 힘들 수 있지만 이러한 자신의 강점을 이점으로 사용하면 힘겨움을 덜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야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닭이 독수리가 되려고 애쓰면 패배한 채로 살게 되고 독수리가 닭이 되려고 애쓰면 패배한 채로 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실현해야 할 자기만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 미래가 현실이 되는 건 우리가 가진 야망에 의해서입니다. 도토리 안에는 거대한 참나무로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도토리는 성장하겠다는 내재된 야망에 의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 도토리는 참나무로 거대하게 자라날 때만이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야망은 우리가 가지도록 애써야 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벗어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어떤 힘입니다. 야망은 자연스러운 열망이며 잠재우려 할수록 솟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없는 사람은 평범함에 만족할 것이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해도 말이다 라고 앤드류 카네기는 말한 바 있습니다. 주변의 민둥산과는 달리 마침내 부의 정원을 일군 그녀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자유를 만끽합니다. 자신의 정원에서 풍요로움과 물질적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도 놓아주고 건틀렛을 땅에 던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포도 정원에서 익어가는 풍성한 포도 수확에 주의를 돌렸습니다. 다가오는 추수는 그녀에게 지속적인 위안과 번영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를 둘러싼 포도나무는 그녀의 안정감을 강화시킵니다. 벽처럼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정원은 휴식과 성찰, 혼돈에 대한 질서,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마침내 자신만의 정원에서 자연을 길들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부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그녀는 시간을 들여 삶을 이룩한 사람이며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태도를 익힌 사람입니다. 스스로 얻는 것 외에 어느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결과에 상관없이 노력에 대한 자부심을 아는 사람이며 적은 것에 만족하기보다 나라고 안 될 게 뭐야? 라고 조용히 묻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비현실적인 선지자이며 때론 조롱받을 각오를 한 사람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이끌림을 따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면서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행복보다는 만족감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차이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도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실패한 게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는 목적을 지니고 열정과 양심에 따라 살았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풍성한 부의 정원 가꾸기 펜타클 9번 타로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타로와 나의 별은 자기를 알고 행복을 추구하며 자기 실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매일 기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